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호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근명입니다. 금년에 실시된 24회 경비조사 경호학 문제 관련해서요. 총평과 기출문제 해설을 이제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한번 난이도가 어떻고 또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 나름대로 난이도를 한 중간 정도로 봤어요. 왜 중간 정도로 봤냐 그러면요.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너무 쉽게만 풀어나가지는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씩 함정 그리고 좀 까다로운 지문들이 조금 섞여 있었어요. 나름대로 한 난이도는 중간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시험이 이랬다 하고 한번 적어봤는데요. 한번 설명드려 봅니다. 전반적으로 문제는 조금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쉽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요. 만점 못 맞게 공부 잘하는 사람도 방지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출제위원회에. 그래서 한 3문제 정도는요. 지문 중에서 다소 생소한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죠? 내가 아는 지문과 또 내가 잘 처음 보는 지문 같은 게 섞여 있으면은 좀 느낌이 어떨까요?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이 섞여 있으면요. 아무래도 수험생들은 불안 심리가 가중돼요. 그래서 조금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요. 너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함정 문제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론은 제가 이렇게 내렸어요. 일반적이고 평범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수험생의 허를 찌르는 치밀함도 보여주는 시험이 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요. 출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는지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 봤는데요. 일단 경호학과 경호 그리고 경호조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경호학의 총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안 나온 부분도 있지만 경호 경비의 분류는 해마다 나왔는데 이번엔 좀 안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좀 일부 부분은 건너뛰면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리고 총론에서 9문제가 나왔는데 예년보다는 문항수는 조금 줄었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경호학 강론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경호 업무 수행 방법은 가장 문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총 19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호 임무 수행 절차도 해마다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한번 슬쩍 한번 빼버렸어요. 그리고 경호 복장과 장비 관련되는데 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봅니다. 다음 보면요. 경호 의전은 경호 예절이죠. 그거와 구급법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한 문제, 두 문제씩 출제가 됐고, 그리고 경호의 환경은 작년보다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테러 관리, 이건 테러 방지법이라는 건데요. 거기서 3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출제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요. 평범했지만 나름대로 그리고 너무 쉽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전년과 비슷한 난이도였고, 또 기본 핵심 사항의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어요. 물론 이런 거는 다 맞춰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소소한 문제까지도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생소한 지문이 조금 포함됐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가 충분치 않은 사람들은 수험장에서 조금 당황은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함정 문제가 나왔다. 나중에 어떤 게 함정이었는지는 문제 보면서도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그리고 앞서도 조금 얘기 드렸죠. 경호학 총론에서 출제 비중이 조금 줄고, 그리고 강론은 조금 늘어났다. 그리고 우리가 2021년서부터 새로운 분야가 시험 출제 범위로 들어갔는데, 그게 드론, 그리고 보안 검색, 그리고 검문 검색, 그리고 제4차 산업이었는데요. 작년에는 안 나왔다가 금년에 드론에 대한 문제가 한번 가볍게 한번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러면은 시험이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학습 전략도 제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어떤 거를 공부하든지 간에 기본 핵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반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또 두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요. 경호학은 학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간에 조금 다른 견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견해, 어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견해에 어떤 게 있다. 이런 것까지도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고득점으로 간다는 거죠. 물론 이런 내용들은요. 에듀윌 기원서에서 어떤 이런 내용들을 다 싣고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봅니다. 뭐 쉬운 내용은 한두 번 보면은 내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려운 부분은 한두 번 봐가지고는 잘 안 될 겁니다. 집중적으로 반복 학습해서 여러 번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긴 하지만 정확도를 높이고 공부할 때 정확하게 공부하려면요. 한번 써보는 연습도 한번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뭐 기본은 기출문제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와 조금 다른 형태의 뭔가 예상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서 뭔가 시험풀이, 문제풀이 감각을 익혀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자른대로 이런 걸 저는 또 강조를 드려요. 뭐냐면요. 공부하다가 보면은 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죠.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학습 노트를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서 자꾸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 공부하다가 의문사항이 있다. 그 우리는 지금 어떤 여기 대면 강의가 아니라 비대면 강의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가만히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저한테 질문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부지불식 간에 어떤 실력이 자꾸 향상되고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뭐 시험의 총평 그리고 또 시험에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1번서부터 40번까지는 경비어법이고 41번서부터 80번까지는 경호학이거든요. 먼저 41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서 경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어요. 법조문을 그대로 갖다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가로를 쳐놓고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연결한 거를 찾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같이 한번 볼게요. 경호 대상자 VIP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해지는 뭐를 방지하거나 제거한다 그랬죠. 뭐 물론 당연히 신체죠. 몸에 가해지는 위해겠죠.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가해지는 위해, 해를 끼치는 게 위해예요. 이거를 방지 못하게 하거나 없애버리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어디를 경계 순찰 방비하는 거죠. 특정 지역, 일정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뭐 대통령 관저, 뭐 주변,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주변, 뭐 이런 데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신체 위에 특정 지역, 모든 지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지역에 대해서 순찰 경계 방비하면요. 그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돼야 되겠어요. 뭐 그 인력을 다 감당할 수도 없고 무의미하다는 거죠. VIP가 계시는 주변에 특정 정해진 지역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뭐 여기 1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42번 문제 봅니다. 42번 문제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한번 찾아보라 그랬죠. 소방청 119 구급 국장은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 뭐 여기 위원장은 경호처장이거든요. 뭐 여기 위원회의 위원이다. 이거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봅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뭐 차관급이거든요. 그리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뭐 해당되는 뭐 자기한테 소속되는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맞는 얘기죠. 이제 그리고 그다음 봅니다. 세 번째 볼게요. 대통령 당선인은 경호 대상이지만 물론 여기는
보통 우리나라 경호니까 경호 대상이고, 그리고 여긴 물론 경호처 경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 가족은 경호 대상 아니다. 요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요,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족까지 경호처 경호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것도 맞는 얘기고요. 뭐 여기 가족 아니다 그랬으니까 요거 틀렸어요. 여기가 답이 있네요. 경호 대상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가족은 뭐를 얘기합니까? 어떤 직계 좀비속 및 배우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여기서 답은 3번이었고 4번 볼게요. 경호의 성문법원. 성문법원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법전의 형식을 갖춰놓은 거를 성문법원이라 그래요. 거기에 뭐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조약은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이죠. 명령, 뭐 대통령령, 뭐 장관령 그런 거죠. 이거를 둘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고, 틀리는 거는 3번이었다. 여기 대통령 당선인 가족까지도 경호 대상인데 아니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다음 문제 들어가 봅니다. 43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지명권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여러분 사법경찰권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어떤 범죄자 또는 범죄자로 어떤 예상되는 사람을 막 추적하고 조사하고 또 그리고 막 다구쳐 묻기도 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사법경찰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사법경찰권 주면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경호처장이 자기 직원 중에서 요 사람한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명해 주십사 하면서 어떤 제청을 하고, 그러면은 누가 여기를 지명해 줍니까? 2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에요. 이 직함을 줄여서 얘기하면요, 뭐라고 얘기냐면요, 서울지검장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을 하죠? 경호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지검장이 지명권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 답이 43번에 2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서 다음 문제 가봅니다. 44번 문제 들어가면요, 박스 안에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죠. 그래놓고 여기서 설명하는 경호의 원칙이 뭐냐, 보기 4가지 중에서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번 봅니다. 경호 대상자 VIP를 얘기하죠. 행차권 코스는 뭐 어디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루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비공개, 공개해서는 안 되고, 행차 예정 장소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면 안 된다. 알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 대중에게 노출되는 경호 대상자의 보행 행차는 가급적 제한돼서 위해를 가할 가능성 있는 위험으로부터 VIP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이거는 뭡니까? 여기가 VIP라고 보세요. VIP고, 또 여기가 위해 어떤 기도자 또는 위해 조직이라 그랬을 때 뭐 요거를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리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VIP를 지켜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목표물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VIP 경호 대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존, 잘 보호하고 모시는 그런 원칙이다. 어떻게 해서죠? 어떤 격리시키고 그리고 안 알려지게 해가지고 어떤 이쪽에 따라붙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에 조직이나 기도자가요. 그래서 답이 여기 1번이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여기 2번, 3번, 4번은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은 뭐냐면요, 경호원들이 내가 맡은 책임 구역을 뭐 어떻게든지 자기가 거기 맡은 책임 구역을 지켜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책임지고요. 그런 얘기고, 세 번째, 하나로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은 뭐냐면요, 만약 이건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기 VIP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렇게 잘 통제받는 하나의 어떤 지점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여기저기서 막 접근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거는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율적으로 경호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자기 희생의 원칙은 뭐냐면요, 경호요원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VIP를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희생의 원칙이라고 한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목표물 보존의 원칙을 설명한 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또 다음 문제 한번 가봅니다. 45번 문제를 보시면요. 뭐 이렇게 한번 45번 문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 경호 역사에서 두 번째로 일어난 것은 결국 이거는 뭡니까? 순서가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였는지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야지 이 문제 답을 고르겠죠. 한번 여러분 얘기 드려볼게요. 중앙정보부 경호대가 발족되었다. 제가 주변을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5.16 어떤 군사 정변이 일어났죠. 쿠데타가 일어나고 1961년이죠. 그래놓고 어떤 국가 재건 최고 회의라는 게 만들어지고 뭐 거기 의장 경호대가 있었어요. 그래놓고 같은 해 1961년도에 중앙정보부가 창설되면서 중앙정보부 안에 경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1961년도고요. 그리고 경무대 경찰서가 신설됐다 그랬는데 경무대 경찰서는 어떤 거냐면요. 어떤 우리가 과거에 어땠죠? 대통령이 거처하고 직무 보는 공간을 청와대라 그랬었고 그 이전에는 경무대라 그랬어요. 뭐 이승만 정권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언제 그랬냐면요.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 다음에 1949년 2월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건 되게 오래됐죠. 그리고 치안본부 소속에 뭐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이겠죠. 여기 100일 경비대를 100일 경비단으로 변경했다. 100일 경비단은 지금도 있어요. 이건 언제냐면요. 1976년도에 일어났던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한번 부연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떤 분은 뭐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왜 이게 하필 뭐 100일이라는 숫자를 써가지고 100일 경비단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 여기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VIP 대통령 경호 활동하는데 100% 완벽하게 경호 활동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1% 더 하겠다. 그래서 100일 경비단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 이걸 대통령 경호처로 변경을 하였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017년도다. 그리고 따져봅니다, 여러분. 어떤 게 가장 먼저였죠? 요게 첫 번째였고, 여기가 두 번째고, 여기가 세 번째고, 여기가 네 번째. 역사적인 순서였죠. 두 번째 찾으라 그랬으니까 1번. 여기가 답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온다. 이렇게 체크해 보십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서 다음 문제 46번 문제 들어갑니다. 조선 후기. 그 조선 후기는 언제서부터 조선 후기라 그랬죠?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임진왜란 이전을 전기, 임진왜란 이후를 우리가 후기라고 얘기를 드려요. 어떤 후기 정조대왕 때 설치한 경호기관을 찾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장룡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장룡영을요 장룡위라고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서 뭐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혼선을 겪었던 분이 계시는데 여기 영이라든지 이건 군영이라는 얘기고 위라는 건 부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장룡이에 내영도 있고 외영도 있어요. 내영은 정조대왕을 어떤 경호하는 기관이고요. 외영은 사도세자 등을 뭐 경비하는 그런 기관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고 호위청은 언제냐면요. 인조 반정이 벌어지고 나서 그래서 인조 반정이 벌어지고 나서 어떤 반정의 주체 세력이었던 서인들이 거느리고 있던 사병을 가지고 어떤 왕의 호위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가 호위청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조선 후기 인조대왕 때 있었던 기관이다. 그리고 내순건군은 뭐냐면요. 이거는 고려 때 그랬어요. 고려 전기 의종 때 있었던 경호기관이다. 이거는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우리가 고려 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제 여기 묘청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종이
내우 순검사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인종의 아들 의종 때 그 내순검군으로 명칭을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삼별체는 어떨 때죠? 이거는 고려 무신 집권기 요때의 경호 기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삼별초는 어떤 역할을 했냐 그러면요. 어떤 도성의 치안을 유지한다. 그런데 뭐 도성의 치안을 유지하고 또 질서를 잡기 위한 그런 부대다. 그러나 결론적은 뭐냐면요. 최씨 정권의 호위 기간 역할을 했다. 이게 바로 삼별초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삼별초죠? 좌별초, 우별초, 야별초로 구성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별초라는 의미는요. 특수부대라는 명칭을 우리가 별초라고도 얘기한다. 어쨌든 답은 1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서 47번 문제 들어갑니다. 여기도 박스 형태의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그러면서 봅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요. 뭐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경호의 원칙 중에서 어떤 원칙을 얘기하는 건가? 국안보 찾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경호 대상자 우리가 VIP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VIP. VIP가 위치한 지역에서 가장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엄중한 경고를 취하는 순서로 근접, 중간, 외곽 경호로 나누고 그에 따른 요원의 배치와 임무가 부여된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VIP라고 보세요. 경호 대상자거든요. 여기가 계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봅니다. 경호막을 하나만 쳤을 때는 위험해요. 그거 한 번 뚫리면은 바로 VIP한테 해를 끼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막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VIP가 가장 가까운 곳 1선, 2선, 3선. 1선에서는 어떻죠? 근접 경호. 옆에 측근에 붙어가지고 근접 경호. 2선에서는 중간 경호. 3선에서는 외곽 경호를 실시한다. 그래 놓고 여기 1선이 가장 경호의 강도가 강해요. 그래서 이거 1선을 절대 안전구역이라고 하고 또 2선을 우리가 경비구역, 3선 뭐 경호구역, 여기 경비구역, 경계구역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근접, 중간, 외곽으로 구분된다. 이걸 우리가 삼중경호의 원칙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답은 3번이고 뭐 지문의 2번, 3번, 4번도 어떤 의미인가 가볍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두뇌 경호는 뭐냐면요. 경호원들이 완력만 가지고 경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두뇌 플레이에 의한 경호 활동한다. 그게 바로 두뇌 경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어 경호는 뭐죠? 뭔가 경호 활동할 때 어떤 VIP를 위험에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방어하고 보호하는 활동한다. 위해 기도자 공격보다 방어하는 것이 어떤 중요하다는 거 그런 얘기고요. 은밀 경호의 원칙은 뭐냐면요. 경호 활동할 때 막 떠벌리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하게 경호 활동한다. 그게 바로 은밀 경호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앞자만 따면 삼두방은이죠. 이걸 우리가 경호 원칙 중에서도 일반 원칙이라고 칭한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 문제 들어가서 볼게요. 4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니다. 뭐 나름대로 쭉 지금까지 뭐 어떤 원만하고 평안한 문제들로 조금 이어졌죠. 이제 그리고 다음 문제 봅니다. 48번 문제 보시면요.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이걸 줄여서 우리가 테러 방지법이라고도 얘기해요. 요 법상 테러에 대항하기 위한 특공대 이거를 운영하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않는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특공대라는 건 주로 어떤 거랍니까? 뭔가 이걸 어떤 현장에 출동해서 진압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부대, 이걸 우리가 특공대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진압은 무력 진압이겠죠. 그러놓고 한번 여러분 보십니다. 국방부 장관 여기 대테러 특공대 설치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해양경찰청장 운영하고 있어요. 경찰청장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국가정보원장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외워서 답을 바로 맞출 수도 있고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기 바랍니다. 뭔가 테러에 대해 가지고 현장 출동해서 무력 진압을 하는 부대는 아무래도 잘 훈련되고 현장에 가서
어떤 물리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방부는 뭐 당연히 있죠. 군인데요. 그리고 어떤 경찰, 해양경찰도 여기도 그런 인력들이 많죠. 그러나 국가정보원은요, 국내외 정보 수집, 정보 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이지, 현장에 출동을 해서 막 진압을 하고 막 무력 진압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이 어떤 안 해왔다 하더라도 답이 3번 국가정보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이런 정도 문제라면은 뭐 사실 틀릴 분은 안 계실 테고, 이제 그리고 이어서 다음 문제 넘어가 봅니다. 49번 문제 볼게요. 이제 여기 어떤 뭐 경호 관련되는 원칙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쭉 이어졌죠. 다음에 설명하는 경호의 원칙이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보고 제가 이거를 나름대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기관, 하나라고 했죠. 기관에 반드시 예외 없이 한 사람, 원 퍼슨의 지휘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휘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이들 사이의 의견이 합치가 어렵게 되고 행동도 통일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지휘 체계에 혼란과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죠. 상급 강독자나 하급 보조자가 지휘권자의 권한을 침해한다면 전체 경호 기구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어떤 경호 조직은 어떤 마비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반드시 한 사람의 지휘만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라인이 된다고 보세요. 여기서 지시를 하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요. 요 사람한테만 보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 그 이유는 뭐죠? 뭔가 지휘자가 여러 명 있을 때 만약 옆에서 지시 내려가면 안 돼요. 모순과 혼란에 빠질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지휘 단일성의 원칙을 한다는 거죠. 하나의 라인에 의해서만 지시가 이루어진다. 옆에서 치고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지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나의 직속 상급자한테만 내가 지시를 받고 또 그 상급자는 또 자신의 바로 직속 상급자한테만 지시를 받고 또 바로 직속 라인에 대해서만 보고로 올라간다. 하나의 원 라인을 가진다. 하나의 원 라인을 갖는다. 이걸 우리가 지휘 단일성의 원칙이다. 이유는 모순과 혼란을 배제하고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그리고 경호체계 통일성의 원칙은 뭐랍니까? 이걸 민간에서는 이거를 분업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각 기관 어떤 담당 부서마다 역할이 있다. 복종과 어떤 명령과 복종의 체계, 그런 체계로 이루어진다. 경호체계 통일성의 원칙이고, 기관 단위 작용은 원칙은 뭡니까? 최종 책임자가 어떤 뭔가 최종 결정을 하고 그 사람만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경호 협력성의 원칙은 어떤 걸 의미하죠? 우리가 경호기관 혼자 힘만 가지고 VIP 경호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는 다른 기관에 하고 협력도 해야 되죠. 더 나가면요, 국민들의 전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지휘 단일성의 원칙을 박스에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5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50번 문제를 보시면요, 경호 임무 수행 절차에 관련되는 설명으로 올바른 거를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예방 단계에서 대비 단계, 대응 단계, 학습 단계, 순서는 이렇게 4단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옳게 연결시킨 거 한번 찾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보세요. 평가 단계, 이거는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겠죠? 일 다 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이런 단계로 경호 실시 결과를 분석한다? 이건 예방 단계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요, 여기 있는 학습 단계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학습 단계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평가 단계라고도 설명하는 분이 계세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건 틀렸죠? 그 두 번째 봅니다. 대비 단계, 정보 활동, 우리가 정보가 있어야지 일을 보니까요. 정보 활동 단계로 법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서 우호적인 경호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해서 예방서부터 시작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예방 단계라고 얘기를 드려요. 예방 단계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걸 지금 대비 단계라 그랬으니까 틀렸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2번 틀렸고, 그리고 대응 단계는 뭐냐면요,
대응 단계, 이제 대응 단계를 놓고 이런 말을 했죠. 경호 활동 단계로서 경호 인력을 현장에 배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일 터지면 바로 맞부닥치면서 일 해결하려고요. 지속적인 경계 활동을 실시한다. 요거는 맞는 말이겠어요. 이게 답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응 단계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실시 단계라고도 얘기해.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학습 단계 봅니다. 안전 활동 단계? 쉽게 말하면요. 안전 점검, 안전 검사, 안전 유지 활동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단계로 위의 정보 수집을 위한 보안 활동을 전개한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안전 활동 단계. 안전활동 단계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십니까? 안전활동 단계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대비 단계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대비 단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대비 단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요거 틀리고 옳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3번 여기가 맞으면서 답이었다. 뭐 요런 내용들은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호 임무 수행할 때 예방 단계, 대비 단계, 대응 학습 단계를 한다. 예방 단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준비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대비 단계는요. 이건 안전 활동 단계라고도 얘기하고요. 대응 단계는 실시 단계라고도 얘기하고요. 학습 단계는 평가 단계라고도 얘기한다. 그래서 대응이라는 거는 인력이 현장에 배치돼 있다가 다 투입돼 있는 거예요. 뻥 하고 일이 치워지면 맞부닥쳐가지고 대응을 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대응 단계면서 실시 단계다. 그래서 맞는 거 찾으라 했으니까 3번만 맞았고 1번, 2번, 4번은 다 틀린 얘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서 51번 문제 가봅니다. 51번 문제를 보시면요. 51번 문제 봅니다. 이거는 대통령도 경호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 법을 명칭을 조금 줄여서 얘기하면요. 대통령 경호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법에 있는 법조문에 있는 내용들을 나열한 다음에 숫자를 가로쳐 놓고 알맞은 거 연결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주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였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 경호와 관련되는 법조문이에요. 어떻게 됐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가 만약 전직 대통령인데 나 경호처 경호 안 받겠어. 그러면 뭐 경호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분은 안 계셨거든요. 한정에서 퇴임 후 원칙이 몇 년까지였죠? 10년까지 전직 대통령 본인과 그 배우자 여기 뭐 어떤 직계 존비성은 빼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 경호기간 이런 경우는 뭐 나름대로 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땠죠? 예외적으로 5년으로 절반을 뚝 줄였다는 거죠. 그리고 어땠죠? 또 퇴임한 후에 사망한 경우 이거는 정상이에요.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퇴임한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됐든 어느 시점까지면 돌아가시겠죠? 어떤 사망한 경우기간은 퇴임일 이때서부터 기산을 해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 이게 왜 의미입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볼게요. 이 후단에 있는 걸 얘기 드려볼게요. 만약 퇴임 후에 1년 지난 다음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5년만 더 총 기간은 여기서 5년만 더는 어떻습니까? 그 대통령 돌아가셨으면요. 그 영부인을 얘기한다고 보세요. 총 6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7년 됐을 때 퇴임 후 7년 됐을 때 돌아가셨다. 뭐 거기서 5년 하면 10년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3년 전부 합쳐서 10년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10년 5년 바로 4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52번 문제 들어가서 그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52번 문제 봅니다. 52번 문제 보시면요. 경호 작용이라고 했죠. 자꾸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도대체 작용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뭐 어떤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요. 작용하고 활동은 같은 의미라고 보세요. 경호 작용의 기본 고려 요소. 잘 헤아려 보아야 될 어떤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 요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어요. 여러분 봅니다. 1번 자원.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뭡니까? 경호 활동을 하기 위한 밑받침, 자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요. 경호 요원과 경호 장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려 해아레벨 사항에 포함된다. 우리가 경호원 있고 장비 있어야지 경호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 얘기죠. 또 두 번째 계획 수립. 계획을 수립해서 경호 활동하는데요. 변화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계획을 수립하면요. 계획대로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기치 않았던 어떤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융통성 있게 한다. 융통성은 뭡니까? 상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아주 거기에 걸맞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융통성이라는 거죠. 고지식강구하고 반대죠. 요거 맞는 얘기죠. 또 세 번째 봅니다. 책임. 경호 임무는 명확하게 부여하고 A 경호는 뭐하고 B 경호는 뭐하고 명확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각의 임무 형태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 틀린 거 하나도 없죠. 맞는 얘기죠. 보안은 뭡니까? 우리의 문서, 어떤 기밀, 비밀스러운 일,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잘 막는 게 보안이에요. 수행원과 행사 세부 일정을 공개하면은 보안이 됩니까? 안 되죠. 이걸 공개하면 안 되죠. 경호, 경비 상황은 보안을 유지한다. 보안을 유지하는 건 맞지만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원과 행사 세부 일정 뭐 만천하에 알리면은 보안이 유지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때문에 요게가 틀려가지고 4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뭐 이런 내용 정도는 여러분이 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53번 봅니다. 53번 경호원의 활동 수칙. 경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규칙. 요걸 활동 수칙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 봅니다. 경호 대상자 VIP죠. VIP에게 스스로 안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상적 경호 수칙을 만들어 경각심을 높이게 한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제가 부연 설명 들어봅니다. 경호 대상자도 경호원이 경호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평소에. 그래서 내가 어디 가거나 누구 만나거나 할 때 그런 거 뭐 또 요거 경호 대원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VIP한테도 여기 이제 뭐 어르신 그래 놓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경호 활동 잘 할 수 있게 뭐 여기 어르신께서도 이렇게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규칙을 만들어서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고 또 두 번째 봅니다. 경호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VIP의 종교, 병력, 여기서 말하는 병력이라는 거는 지병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파악한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르게 경호할 거 아닙니까? 경호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막 혈압이 높다든지 또 심장병을 앓고 있다든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호 대상자가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혹시 심장에 통증이 오거나 쓰러졌을 때 약물을 어떤 드시는 약이 갖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어디에 있고 알려줘야지 그 약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맞는 얘기죠. 또 세 번째 봅니다. 위해자는 범죄자잖아요. 경호 대상자한테 해를 끼치려는 사람인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과 타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한번 열어보세요. 뭐 제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주 못된 깡패, 조직폭력배, 질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런 사람하고 어떤 내가 막 양보를 하면서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해자와 타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게 만약 타협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틀린 얘기죠. 또 네 번째 봅니다. 최대한 비노출, 외부에 안 알려지게 경호 활동을 위해서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갖는다? 여러분 이게 맞겠어요? 외부에 어떤 노출 안 되게 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갖습니까? 철저한 어떤 직업 정신을 갖고 평소에 훈련을 해서 어떤 요렇게 비노출을 해야 되지 권위주의적 목에 힘주고 하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최대한 비노출 경호를 하기 위해서는요. 권위주의적 자세를 갖는 게 아니라 미리 거기에 걸맞는 훈련을 하고 또 직업 윤리의식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4번 지문이 들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54번 문제 들어가서 볼게요. 54번 문제 같이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박스 안에
어떤 일정한 내용을 얘기해 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경호 안전 대책을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볼게요. 경호 대상자 VIP죠. VIP가 이용하는 기구와 물품. 뭐 예를 들면은 뭐 탁자가 있고 뭐 그리고 어떤 뭐 거기 어떤 뭐 세면 도구라든지 뭐 기타 이런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 등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활동.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우리가 안전 검사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그다음 봅니다. 니은뭐 볼게요. VIP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해 물질. 이 위해 물질은요. 총기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폭발물일 수도 있어요. 어떤 가스 같은 것도 될 수 있어요. 폭발성 높은 가스도 될 수 있어요. 이걸 안전하게 관리한다. 그래서 어떤 주변의 총기류는 경찰에 영치하게 하고 또 VIP가 행차하시는 지역의 군부대 같은데 어떤 사격도 통제를 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안전 조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 조치라고 얘기하고요. 또 폭발물 등 각종 유해 물질을 탐지, 어디 숨겨놨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탐지가 됐죠. 제거하는 활동.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안전 점검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그래서 검사 조치 점검. 검사 조치 점검. 여기 답이네요. 또 안전 검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다 틀렸죠? 다 틀렸죠? 그래서 여기 답이 54번에 안전검사, 안전조치, 안전점검으로 이어지는 1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55번 문제를 볼게요. 경호의 특성을 올바르게 구분한 거를 한번 찾아보라는 문제. 그게 바로 여기 55번 문제예요. 예방성, 결국 뭡니까? 위험한 물질 같은 거, 요소를 사전에 탐지해서 제거한다. 쉽게 말하면요.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건 우리가 선발경호잖아요. 선발경호지. 경호 대상자한테 근접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경호 활동하는 그런 건 아닌 거 아닙니까? 통합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선발경호 활동할 때 관련되는 여러 부서 기관이 같이 가가지고요. 거기서 폭발물 탐지도 하고 기타 안전 어떤 활동을 해요. 그때 어떻게 하죠? 여러 부대 또는 여러 기관, 여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섞이다 보니까 그거를 뭔가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그래서 우리가 선발 경호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노출성은 뭐냐면요. 근접 경호의 특성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생각하면서 보세요. 대통령이 어디 행차하신다, 어디 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대통령 집무실에 거기 기자들이 맨날 나와 있어요. 그분들한테 정보를 또 드리기도 하고 또 알아차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어떤 동향은요, 노출이 돼요. 근접경 활동할 때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예비성은 뭐냐면요. 한번 봅니다. 뭔가 대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준비하다가 이게 안 됐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저쪽 준비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대비성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선발 경호의 한 특성이고, 안전성은 뭐냐면요. 선발 경호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 부대가 미리 가 있고 또 안전 유지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선발 경호 얘기고, 유동성은 뭡니까? 뭔가 어떤 우리가 근접 경호 활동을 하다 보면 각종 변화 같은 게 자꾸 오잖아요. 유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근접 경호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선발 경호가 어떻게 됐죠? 기역번, 니은번, 그리고 리을번, 미음번, 기역번, 니은번, 리을번, 미음번. 근접 경호가 디귿번, 비귿번. 바로 여기서 들어가자마자 1번이 답이었네요. 그래서 여기 55번의 답이 1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서 56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56번 문제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근접 경호 원칙. 원칙은 뭔가 어떤 근접 경호 활동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베이스에 해당되는 그런 규칙. 이걸 원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 그랬죠. 출입문을 통과 시에 경호원이 먼저 통과해서 안전을 확인한다. 맞는 얘기죠. 지금 출입문 들어가서 통과했을 때 그 밖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경호원이 먼저 통과를 해야지. VIP를 통과하게 하면은 VIP한테 뭔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완전히 노출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경호원이 먼저 통과한다. 맞는 얘기고. 또 두 번째 봅니다. 이동 속도
이동 속도는 경호 대상자의 보폭 등을 고려한다.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경호 대상자가 가장 중요한 게 경호 대상자잖아요. 경호원들은 경호 대상자를 위해서 뭔가 목숨까지도 다 내걸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약 경호 대상자가 어떤 연세가 좀 많고 또 뭔가 지병을 앓고 계셔가지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빨리 못 걷는다. 그러면은 경호 대상자 보폭 뭐 천천히 걸으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경호원 등이 맞춰줘야 돼요. 보조를요.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고요. 또 세 번째 근데 봅니다. 복도, 계단, 보도라는 거는 차도의 반대말 보도죠. 보도를 이용할 때 경호 대상자를 공간의 가장자리로 유도해서 위해 발생 시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그럴듯해 보이죠? 거짓말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만약 이렇게 보도를 간다고 해서 이게 복도 또는 계단일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여기 VIP가 계시고 어떤 가장자리로 유도하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걷게 하셔야 돼요. 이유는 뭡니까? 언제 어디서 공격이 들어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만약 VIP가 사이드 한쪽에 가장자리에서 붙어서 가잖아요. 만약 이쪽에서 공격 들어오면요. 손을 쓸 틈이 없어요. 바로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가운데 있고 그리고 경호 요원들이 옆에 이렇게 있으면요. 막을 어떤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얘기고 4번입니다. 경호원은 경호 대상자의 최근접에서 가장 옆에서 움직이도록 한다. 공격 들어오면 바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고 틀린 건 56번에 3번 지문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57번 문제 들어갑니다. 57번 문제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근접 경호 업무가 아닌 거를 찾으라 그랬죠? 여러분 근접 경호는 뭡니까? 쉬운 얘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VIP 주변을 만들면서 VIP에게 가해지는 공격 이거를 막아내고 위험 요소를 제지하는 거. 그걸 우리가 근접 경호 따라다니면서 옆에 붙어가지고 경호 활동하는 거. 근데 여러분 봅니다. 차량 대형 형성 차 안에 VIP가 타고 계시죠? 선도 차량, 후미 차량이 있고 중간에 경호 대상자 차량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붙어 다니는 거죠. 근접 경호죠. 또 우발 사항은 뭐냐면요. 예측지 못하게 갑작스러운 공격이 가해지는 것을 우발 상황이라 그래요. 발생했을 때 어떤 제일 좋은 거는 빨리 거기서 도망가는 게 좋잖아요. 옆에 붙어서 경호원들이 이것도 근접 경호 활동이에요. 근데 3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사장에 대한 현장 답사. 행사 있기 전에 미리 사전에 선발대가 가가지고 위험 요소 있냐 없냐 안전활동 하는 거. 이때 VIP가 옆에 계신 데서 경호활동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접 경호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선발 경호 또는 뭐 다르게 말하면 사전 예방 경호에 해당된다는 거죠. 근접 경호 아니니까 이게 답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 볼게요. 돌발 상황. 우발 상황하고 돌발 상황은 같은 의미예요. 발생 시에 경호 대상자 방호는 뭡니까? 방어하고 그리고 공격을 방어하고 VIP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방호거든요. 이거 근접 경호 활동인 거 아닙니까? VIP 근처에 있으면서요. 그래서 이게 아닌 게 57번에 3번 사전 예방 경호 활동을 3번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서 58번 문제 또한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8번 문제 봅니다. 도보대형, 걸어서 이동할 때 일정한 대형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형성 시 고려사항, 헤아려 봐야 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여러분 봅니다. 행사장의 안전도, 행사장의 안전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도보대형 형성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안전도가 미흡하잖아요. 그러면 근접 경호원들 많이 붙여놔야 돼요. 어떤 도보 대형에 어떤 많이 둘러싸여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 그리고 봅니다. 선발 경호의 수준. 이것도 맞아요. 이게 왜 그랬습니까? 선발대가 먼저 가가지고 안전활동을 완벽하게 잘 해놓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도보 대형 형성할 때 편안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또 행사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어떤 뭔가 어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요. VIP가 조금 외부에 너무 많이 노출된다. 또 위험할 거 아닙니까? 도보 대형 다르게 되죠. 또 행사 성격에 따라서 안전이 조금 확보될 수 있죠.
뭐 관련 등이 있죠. 또 참석자의 성향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참석자들이 아주 VIP에 대해 가지고 반감을 갖고 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석한다. 그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VIP 막 측근에서 막 VIP에 절대적인 지지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도보 대응 형성할 때 뭐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경호 대상자 취향 한번 봅니다. 경호 대상자가 물론 안전을 확보한다는 그런 단서가 붙지만요. 너무 막 달라붙어 가지고 경호원들이 하는 어떤 경호 활동하는 거 싫어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걸 원할 수도 있잖아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도보 대응 형성 시 고려가 된다. 또 근적 경호원의 인원수도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요. 만약 근적 경호원이 뭐 3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3명 가지고 다이아몬드 대응 형성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도보 대응이 형성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두 맞는 말이죠. 6개죠. 답이 4번 6개인 거 아닙니까? 이 문제 가지고 의외로 틀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왜 틀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냐면요. 이러거든요. 야, 설마니 이게 보기가 6개인데 6개가 전부 다 맞겠냐. 한두 개 틀리겠지.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하다가 5개 이렇게 고른 분도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풀 게 아니라 하나하나 보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요. 조금 함정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이걸 다 6개를 다 고려할 상을 맞는 것만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이어서 59번 문제 가서 봅니다. 59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우에 방호 대응, 어떤 공격을 방어하고 VIP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대형은 뭐냐라고 했어요. 위해 징후가 현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졌을 때 형성한다. 그리고 강한 스크럼, 이거는 뭐를 얘기합니까? 강한 스크럼은 어떤 거냐면요. 강한 스크럼은 이런 거예요. 어떤 경호 대상, VIP, 어떤 경호원들이 팔짱을 끼고 쫙 감싸는 거, 이걸 스크럼이라 그래요. 형성해서 경호 대상자를 에워싸는 형태로 군중성을 어떤 해치고 간다? 개방 대응은 아닌 거 아닙니까? 개방 대응은 뭐죠? 어떤 VIP와 간격을 띄워가지고 널널하게 하는 게 개방 대응, 안전한 데서 하죠. 함몰 대응 이것도 아니에요. 함몰 대응은 뭡니까? 어떤 위에 기도자가 폭발물, 수리탄이나 이런 걸 투척을 한 거예요. 그러면 빵 터지면서 파편이 튈 거 아닙니까? 파편이 급소 같은 데 꽂히면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경호원들이 VIP를 밑에 깔아놓고 몸으로 VIP를 덮쳐가지고 방어하는 거. 그게 그래서 꼭 함몰된 것 같다. 그래서 함몰 대응이라는 건. 근데 그런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일렬 세로 대응도 아니잖아요. 일렬 세로 대응은 어떤 거를 합니까? 지금 경호원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VIP가 계시고. 이게 새로운 거 아닙니까? 어떨 때 일렬 세로 대응하죠? 좁은 통로, 아주 좁은 통로 같은 데를 지날 때 이거는 우리가 방어적 원형 대응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뭔가 위의 징후가 느껴져요. 그럴 때 어떡하죠? VIP를 가운데에 있고 자세를 좀 많이 낮추게 한 다음에 동그랗게 서가지고 어떤 주변을 감시하는 거, 스크럼을 짜고요. 이걸 바로 우리가 방어적 원형 대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거는 뭔가 방어적 원형 대응을 형성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답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됐겠죠. 이제 그리고 60번 문제 봅니다. 경호, 근적 경호 특성 중에서 기만 경호에 해당되는 걸 한번 찾아보랬어요. 기만이라는 건 뭡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눈속임을 해서 공격 방향을 다른 데로 가게 하는 거, 이걸 기만 경호라고 얘기해요. 그대로 볼게요. 경호 대상자 VIP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고한 다음에 즉각 대피를 한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어떤 우발 상황 발생 시에 어떤 대피하는 거, 우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기만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두 번째로 볼게요. 경호원의 체위, 몸뚱아리를 통해서 방벽, 몸으로 총알을 막던 뭔가 폭발물 파편을 막던 칼을 막던 그렇게 방벽을 구축하였다. 이거를 뭐냐면요. 근적 경호 특성 중에서 이걸 우리가 방벽성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또 세 번째 봅니다. 차가 갈 때 뭐 앞에 선도 차량, 뭐 VIP 차량 이런 식으로 대형, 또
기동 시간 등을 변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안 한다는 거죠. 운영해서 위의 기도자가 상황을 오판하도록 한다. 결국 위의 기도자 속여가지고 공격 방향을 다른 데로 분산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기만성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 답은 3번이고 4번도 봅니다. 기동수단, 이동하는 수단. 그게 뭐 차량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이 될 수 있죠. 도보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 있고 매스컴에 의해서 행사 일정이 알려진다. 이거는 근접 경우 중에서 노출성에 대한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60번의 답이 3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20문제를 우리가 풀어봤고요. 그리고 어떤 다음 시간에 마저 문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